저는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석사과정 한은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번 ICCV 2023년도에 제출이 된 토큰페이스라는 모델의 이름을 가진 논문이고요. 오늘 발표는 제가 총 6가지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듯한 배경 지식까지 같이 설명을 한 뒤, 이제 관련된 논문들, 그리고 이 토큰 페이스에서 주로 사용한 메소돌로지,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익스페리먼트가 또 있어서 그걸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이제 간단히 정리한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갖게 된 의문점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태스크는 이제 3D Face Reconstruction 또는 3D Face Recovery라고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떤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에 이제 사람의 얼굴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한 지오메트리 정보를 복원하는 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런 이제 메쉬 같은 형상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런 이제 회색 색깔의 메쉬뿐만 아니라 텍스처까지 입혀가지고 복원하는 워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건가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논문과 연관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3D 페이스 모퍼블 모델, 그러니까 줄여서 3DMM이라는 방법론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의 수많은 얼굴 스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PCA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가장 주요하게 변화하는 그런 베이시스를 찾아내고 그 베이시스가 정해지면 우리가 그것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얼굴을 이리저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저에 깔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3DMM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플레임이라는 모델에 기반을 한 연구여서 플레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총 이제 쉐이프 파라미터 베타와 익스프레션 psi 그리고 저퍼스에 해당하는 세타라는 이 세 가지의 파라미터 벡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템포리 커렉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정말 무표정의 어떤 메쉬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 메쉬를 템플릿 삼아서 거기를 기준으로 이제 그 쉐이프 익스프레션 저퍼스를 입력받은 것을 바탕으로 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그 템플릿을 수정을 해가지고 원하는 얼굴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얼굴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메쉬를 생성을 하게 된다는 그런 요였습니다. 각각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얼굴을 어떻게 변하나를 잠깐 살펴보면 뭐 쉐이프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 얄쌍한 얼굴이 좀 더 동글동글해진다든지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 뭐 웃거나 좀 시무룩하거나 이런 표정 변화 가능하고 조퍼스 같은 경우에는 입을 벌리고 다물고 뭐 고개를 돌리고 이런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3DMM 기반의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의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메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천 개 혹은 몇만 개의 벌텍스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위치를 추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수많은 벌텍스의 위치보다는 그 플레임 파라미터들 몇 개만 추정을 하게 되면 얼굴을 잘 복원할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선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임 파라미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볼 토큰 페이스라는 모델에서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인데요. 토큰 페이스라는 모델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VIT 기반의 모델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그 아키텍처 구조가 VIT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근데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토큰이 원래 VIT에는 이제 클래스 토큰 하나가 이미지 토큰 앞에 붙었었는데 여기서는 6개가 더 붙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6개의 토큰이 바로 이제 플레임 모델에 해당하는 이제 파라미터들인데요. 쟤를 한 가지의 이제 벡터가 아니라 6개로 아예 나눠가지고 토큰화를 시켜서 디스인탱글 했다라는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관련해서는 이제 2D 데이터셋과 3D 데이터셋이 이제 각각 존재하는데 2D 데이터셋을
만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3D 데이터셋과 함께 사용을 해서 좀 더 다이버시티를 높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활용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템포럴 트랜스포머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런 한 장 한 장 이미지가 아니라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좀 부드럽게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정말 평가를 돌렸을 때 결과가 좋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3D Face Reconstruction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벤치마크 중에 하나가 나우라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현 시간 기준으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너블한 토큰이라는 거죠. 네, 러너블한 토큰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관련된 웍 또는 그 개념을 살짝 짚고 넘어갈 텐데요. 기존에 3D Face Reconstruction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제 모델이 CNN 기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CNN 모델을 돌려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피처 벡터, 1D 벡터를 가지고 걔를 이제 뭐 1부터 17까지 또는 18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해서 각각이 이제 프레임 파라미터로 사용이 됐는데 이렇게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빼다 보니까 이제 그 파라미터들이 서로 인탱글 되어 있다라고 이 논문 주장합니다. 반면에 지금 오늘 제안을 할 토큰, 죄송합니다. 토큰 페이스인데 오타가 났네요. 토큰 페이스에서는 이제 그 각각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에 해당하는 토큰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모델에 입력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따로따로 아웃풋이 나온 것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각 개별적인 토큰을 만들기 때문에 토큰들 간의 관계를 디스인탱글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 페이지에서 인탱글 된 게 왜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나요? 보통? 뒷부분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 CNN 기반 방법은 이제 하나를 예측하고 나눠서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탱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인탱글 된 게 왜 기존에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논문에 있었나요? 네, 그 간단히 증명까지는 아니고 간단히 왜 인탱글이 되었을 때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저자들의 유추가 있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비슷한 파라미터 뭐 쉐이프나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얼굴 벌텍스를 직접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좀 비슷한 이제 파라미터들인데 예를 들어 익스프레션이나 주어퍼즈 같은 거는 서로 그렇게까지 연관이 깊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인탱글 되면 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 이제 익스페리먼트 가서도 이제 몇 개를 조합을 하고 몇 개를 띄워놓고 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돌려보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토큰을 따로 떼어내는 게 좀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론 베이스의 설명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CNN 베이스 메소드에서 스플릿을 할 때 네. 진짜로 하나를 그냥 개수 단위로 자르는 과정만 거치나요?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데카 같은 대표적인 모델의 경우 자른 다음에 또 리니어 모델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르고 리니어 모델 한 번 더 돌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르고 리니어나 그런 레이어 거치지 않고 그냥 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맞는 게 말했듯이 쉐입이나 익스프레션은 PCA 코에피션트고 포즈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나타내야 되고 이 매니폴드가 다르다 보니까 인탱글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그래서 이제 떼어내고 따로 뭐 리니어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쉐어드 피처를 이제 다른 헤드를 뭐 MLP 헤드 같은 걸 통과시켜서 다른 스페이스로 트랜스폼을 한다든지 해서 네. 그런 문제를 좀 잡아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주장의 요는 이제 처음부터 따로따로 이제 유출을 하면은 그러면 더 디스인탱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모델마다 좀 베리에이션이 워낙 다른데 한 가지로 퉁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토큰의 디스인탱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다른 페이스 애널리시스 논문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21년도에 나온 페이스포머라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VLT랑 정말 똑같은 아키텍처?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페이스 리커그니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또 2022년도에 나온 FAR 같은 경우에는 representation 러닝을 수행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transferability가 있고 좀 라지 스케일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걸 가지고 representation 학습을 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입증했던 논문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거 말고 특히 3D face reconstruction에도 이런 트랜스포머 활용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제시가 됐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컨디셔널 캔을 기반으로 트랜스포머도 사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스킴을 사용을 했다. 즉 이제 토큰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뺐다라는 식의 이제 논문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차이점을 주장하길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웍들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 우리가 복원하고 싶은 그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해서 특히 뭐 컨디셔널 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리설트가 좀 그리 만족스러우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논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모델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느냐라는 걸 보자면 이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제가 한 번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VIT처럼 이미지를 패치로 잘라서 그것을 플래튼하고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가지고 이미지 토큰을 만드는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셜 토큰을 그 앞에다가 붙여주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토큰은 총 6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shape, expression, gepus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 texture, light 파라미터도 동시에 이제 같이 토큰으로 만들어서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특히 카메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또 있었죠? 스케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3가지를 포함하도록 나중에 추정을 하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토큰들을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나온 토큰을 가지고 우리는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이제 각각의 토큰들은 이미지 토큰들과 동일한 사이즈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플레임 헤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쉐이프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플레임에서 이제 300 디멘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00개 디멘전으로 좀 확장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완전히 플레임 파라미터로 만들게 되고 이제 플레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라미터를 유추하고 나면은 그게 그냥 곧 한 가지의 얼굴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얼굴을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3D 메쉬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큰을 가지고 얼굴을 유출했다면 그 유추한 얼굴이 원본 이미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차이를 바탕으로 로스를 걸어주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로스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주게 될까를 살펴보기 살짝 이전에 데이터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2D와 3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2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양이 많고 수집하기가 비교적 쉽죠.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더 와일드하게 다이버시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성하고 싶은 거는 3D 페이스인데 얘는 2D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는 없어서 이제 대응책으로 죄송합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3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교한 스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vertex 단에서 에러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fully supervised 러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슈퍼비전을 모두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로스를 주게 되는데 그 사이에 웨이트를 조정해가지고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고요.
각각의 로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3D 슈퍼비전에 관련해서는 3D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주는데요. 총 두 가지의 로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쉬에 대한 로스입니다. 우리가 GT에 대한 메쉬도 있고 우리가 생성한 메쉬도 있으니까 거기서 뽑은 벌텍스를 가지고 우리가 디스턴스를 메저해서 최대한 GT 벌텍스에 가깝게 되도록 이제 로스를 걸어주자라는 의도의 로스였고요. 두 번째는 vertex consistency라는 로스로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깔린 기전은 뭐냐면 이제 똑같은 사람을 다른 시각 또는 다른 시점에서 찍었을 때 쉐이프 파라미터는 동일을 해야 한다. 동일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봅니다. 동일한 사람이니까 생김새는 똑같겠죠? 대신 그래서 그런 기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위에 A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의 쉐이프를 일단 추정을 하고 B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 그 나머지를 빼내서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이 B라는 쉐이프 파라미터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한 거랑 동일한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걸어주게 되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아이덴티티의 이그젬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가지고 그걸 다 썸을 해가지고 로스를 구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3D 슈퍼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두 번째로는 2D 슈퍼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랜덤 로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은 주로 이제 컨벤셔널하게 거의 모든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에 다 사용이 되는 로스들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랜드마크 로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레딕션한 메쉬가 있고 그거는 이제 3D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D이기 때문에 3D 메쉬를 2D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제 2D에서 뽑은 랜드마크랑 3D에서 프로젝션에서 뽑은 랜드마크 사이에 이제 차이가 가장 적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제안이 된 로스로서 이제 눈 꺼풀, 이제 위 아래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입도 윗입술, 아랫입술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개 사이에 이제 상대적인 오프셋을 비교를 해가지고 얘는 랜드마크 로스랑 비슷한 원리로 내가 추정한 것과 내가 이미지에서 뽑은 그 사이 값을 좀 줄여주자라는 로스로서 아까 랜드마크 로스와 좀 다른 점은 랜드마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절대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에러를 측정하는데 얘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눈이 좀 엉뚱한 곳에 붙어 있어도 비교적 랜드마크 로스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걸어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인데요. 아까도 좀 보셨다시피 우리가 플레임 파라미터를 가지고 2D로 렌더링한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렌더링한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 사이에 픽셀 값의 차이를 구해서 이제 로스를 주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대한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리컨을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shape consistency 로스입니다. 얘가 아까 vertex consistency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같은 사람 찍었을 때 쉐이프는 동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쉐이프 파라미터를 넣고 이미지를 렌더링한 뒤에 그것을 이제 GT와 비교를 하는 그런 로스였고 이제 아이덴티티 로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perceptual 로스에 해당을 해서 face recognition 모델을 돌려가지고 내가 렌더링한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 사이에 이제 피처 간의 이제 거리를 매저를 해가지고 내가 렌더링한 사람이랑 실제 입력된 사람이랑 같은 사람일까를 이제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그냥 레귤러이제이션이라서 우리가 파라미터가 너무 오버피팅 되지 않게 이제 레귤러이제이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많은 로스들이 있어서 이제 3D와 2D 슈퍼비전을 모두 활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학습의 목표였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저자들이 주장한 게 이 랜드마크와 포토메트릭 로스 간에 이제 걸어주게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로스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새로운 포즈 어웨어 로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측면이라든지 정면이 아닌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랜드마크 디텍터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턱을 잘 못 잡거나 아니면은 막 여기엔 눈이 안 보이는데 자꾸 눈을 찾으려고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리컨스트럭션 해보면 살짝씩 에러가 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얼굴을 움직이는 방향이 있는데 특히 이 피치랑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나 잘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 대해서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미리 계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틀어졌으면 그것을 교정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4분의 파이가 한 45도 되니까 45도 이상 틀어졌으면 우리가 이제 랜드마크랑 포토메트릭 로스의 이제 웨이트를 조정을 해주는데 랜드마크 로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 찾았는데 여기 로스를 강하게 걸어주면 잘못 학습이 되겠죠. 근데 포토메트릭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미지에 그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잘못 탐지가 되면 포토메트릭 로스를 좀 더 높여주면 그게 좀 보완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시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좀 내가 고개를 덜 움직였으니까 그냥 고정된 웨이트로 가고 내가 45도 이상 그 얼굴 45도 이상 움직였으면 좀 랜드마크 로스는 작게 포토메트릭 로스는 크게 하는 리니어한 펑션으로 이제 웨이트를 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A 값은 음수고 C 값은 이제 양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되는 방식을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런 방식들이 얼만큼 밸리데이트한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나우 벤치마크였는데요.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고 이제 죄송합니다. 앞에서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재고 싶은 건 이제 실제 메쉬가 있고 실제 스캔된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리컨스트럭션한 결과가 있으면 걔를 이제 잘 얼라인을 먼저 시켜놓은 다음에 그 메쉬랑 우리가 리컨한 메쉬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미디안, 민,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가장 이제 얼라인이 가장 잘 맞아서 이제 동일할수록 좋다라는 측정을 하게 되고 이제 다른 주요한 모델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 실제로 현 시간 리더보드 기준으로도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코드가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이게 이 사람들이 한 게 잘 복구가 되는지는 검증은 아직 못 해봤고 코드가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인데요. 이제 사실 이렇게 이미지 위에다가 메쉬를 얹어놓고 있으면 뭐가 잘 됐는지 구별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도 사용하고 토큰을 좀 나눈다라는 것이 좀 주요한 특징이었는데 그럼 토큰 이야기 말고 그냥 백본을 CNN에서 VIT로만 바꾸면은 얘가 성능 향상이 좋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개 사진이 아니라 사람 사진이어야 되는데 네, 제가 잘못 넣었네요. 사진을 넣고 똑같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하되 아까는 6개의 토큰을 같이 붙였죠? 지금은 한 가지 토큰만 붙여놓고 걔를 이제 플레임 헤드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 긴 플레임 파라미터를 유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NN 아까 보여드렸던 잠시만요. 네, 요 구조 왼쪽에서 요 CNN 모델만 VIT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잘 나오냐 그럼 VIT로만 바꿔도 성능이 잘 나오냐라고 본다면 사실 조금 개선은 되지만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개선이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VIT로 바꾸는 게 요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페이셜 토큰을 다 나누어서
디스인탱글 한다라는 것이 요점이었다라는 것을 보였던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토큰을 굳이 다 나눠야 되냐? 비슷한 거 좀 묶으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묶어도 되긴 하지만 나눌수록 성능은 좋았다라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이제 3D를 사용할수록 좋고 섞어서 사용할수록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D랑 2D 데이터를 동시에 다 사용을 하는데 그 두 개 사이에 이제 어떤 웨이트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실험에서는 웨이트가 바뀌면 성능도 바뀌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임피리컬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0.4, 0.6의 조합으로 가장 좋은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여기서 모든 실험은 이 세팅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드 포즈에 따라서 웨이트를 다르게 주는 이런 FAL 로스 같은 경우에 그 이펙티브니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이제 왼쪽 그림처럼 이제 완전히 오른쪽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 PAL이 없다면 오른쪽 얼굴까지 같이 리컨을 해버리는데 PAL이 있으면 아예 왼쪽 얼굴을 잘 리컨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헤드 틸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코가 거의 콧구멍만 보여야 되는데 PAL이 없으면 콧대까지 같이 리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큰 헤드 포즈에 대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로스를 걸어주는 게 좋다라는 실험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나왔던 실험이긴 한데 이제 백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에러가 좀 줄어드느냐, 성능이 좋아지느냐에 대해서는 VIT를 큰 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고 또 이제 엑셀러레이션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추가적인 실험을 이제 서플리멘터리에 실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비디오에다가 이런 싱글 이미지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모델을 돌리게 되면 프레임 단위를 추정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좀 지터링이 많이 생깁니다. 부드럽지가 않죠. 그래서 기존의 모델들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스무징 프로세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템포럴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페이셜 토큰들을 다 추정을 하게 되고 서로 인접한 토큰들을 가지고 좀 한 3개 정도 레이어를 가진 템포럴 트랜스포머에 넘긴 다음에 지금 시점 t에 대한 토큰들을 다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전이랑 다음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부드러운 리커닝이 될 거다라는 가정이고요. 실제로 다른 데카를 기반으로 실험했을 때도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을 얻었다라는 결과 그래프였고 영상을 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낫죠. 왜냐면 아까 만들었던 그 비디오가 데카 기반이었거든요. 다음으로는 네, Facial Expression Transfer인데요. 이 태스크는 내가 입력한 이미지가 있고 내가 타겟하는 익스프레션이 있을 때 입력한 이미지의 사람이 이런 익스프레션을 한 얼굴을 보곤 하는 태스크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트랜스퍼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네. 마지막으로는 좀 정리를 하고 끝내고자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 토큰 페이스라는 모델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메서드고 특히 각각의 페이셜 토큰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것의 이점을 좀 얻었다. 그리고 큰 하이브리드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켜서 좀 더 다이버시티를 높였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비디오에 대한 트래킹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소타를 찍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들을 좀 적어놓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을 고르게 됐던 계기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던 실험과 유사점이 상당히 많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것들이 많았었는데 가장 먼저는 그러니까 VIT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안에 어텐션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논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아무리 디스잉탱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예 독립적이 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쉐이프나 익스프레션 둘 다 이제 얼굴 자체 근육 움직이는 건데 그게 너무 분리가 되면 너무 따로따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 바탕으로 각각의 토큰, 각각의 이미지가 서로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좀 더 그럴듯한 플러저블한 얼굴을 잘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얘도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토큰을 나눔으로써 좀 더 컨트롤러빌리티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토큰을 좀 다른 걸로 교체함으로써 다른 얼굴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제 너무 인탱글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럴듯한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런 결과가 아마 facial expression transferring task 아까 마지막 보셨던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는 토큰을 디스인탱글 하지 않아도 이미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뜻은 제가 이게 검증까지는 못 해봤지만 사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토큰을 좀 디스인탱글 함으로써 그거 예전 방식들보다는 그래도 뭐랄까 커플링된 부분이 없어서 부자연스러운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돌려보지 않아서 그냥 생각일 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라지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라는 이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카라는 논문 역시도 이제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한 이점을 분명 가져갔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트랜스포머 구조가 좀 데이터셋을 특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라지 데이터셋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지막 장점으로 생각을 했던 건 사실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까지 엄청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뮤전 트랜스포머는 이제 나온 이후로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고 있는 추세였고, 그럼 남는 건 토큰 디자인인데 뭐 그렇게 떠올리기 어려운 아이디어나 좀 복잡한 아이디어는 아니었을 텐데 뭐 이걸 가지고 소타 성능을 찍었다는 것에 조금 더 고물적이었고, 다른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더라도 이런 좀 많이 흔하지만 좀 파워풀한 아이디어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의문점이었던 것들을 나열을 해보자면, 보통 요새 논문들 같은 걸 보면 이런 좀 맨질맨질한 코र्스 리컨스트럭션뿐만 아니라 좀 사람이 주름까지 디테일하게 리컨스트럭션 하는 디테일 파트가 있는데, 이 논문의 리절트를 보자면 좀 디테일은 거의 없고 정말 맨질맨질한 얼굴이 대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소타 성능을 찍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스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교하게 스캔이 돼 있었을 텐데 그거랑 온라인을 맞춰서 이제 거리를 비교를 해서 벤치마크 성능을 측정하는데 저런 맨질맨질한 판판한 얼굴로 어떻게 그 에러가 적었을까라는 것이 아직 의문이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원인으로 굳이 찾자면 이제 데카 같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PCA 베이시스 중에 뭐 300개 중에 100개만 사용한다든지 그 일부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중요한 베이시스 순서대로 리컨하기 때문에 크게 그 뒤에 걸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었을 텐데요. 근데 이 토큰 페이스라는 모델에서는 아예 전체 다 베이시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영향을 줬나? 라는 추정을 한번 해봤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디테일이 조금 더 성능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나우 이밸리에이션을 돌려보면 또 그게 아닐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뭐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디테일 관련된 설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텍스처를 리컨한 결과를 한 개쯤 실행한도 한데 이 논문 서플리멘트까지 다 봐도 텍스처를 리컨한 결과가 아예 없었는데 왜 안 실었을까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로스를 주게 될 때 그 2D 포토메트릭 로스를 줄 때 어쨌든 텍스처를 리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결과 하나쯤 있었을 텐데 왜 안 실었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템포럴 트랜스포머 부분인데 저는 처음에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왜 굳이 저거를 이 논문에 실었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보통 제 3D 리컨을 한다면 다른 태스크, 뭐 모노클론 이미지에 대한 다른 태스크를 끌고 와서 그 성능을 입증을 하는데 얘는 왜 굳이 비디오를 끌고 왔을까? 비디오에 특화된 다른 모델이 있었으면 걔랑의 성능 비교는 왜 안 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었고,
또 이런 좀 지터링이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토큰을 나눠서의 영향인지 아니면 진짜 템포럴 트랜스포머라는 것의 영향인지 두 개 다인지에 대한 좀 비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걸 좀 주요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로 주장했기 때문에 좀 더 어널리시스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준비한 발표가 끝났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받고 이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